도쿄에서 후쿠오카까지 열차로만 여행하기 2일차, 이날은 히메지를 떠나서 히로시마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히메지 시내를 빠져나가 약 20여 분, 가미고오리역을 지나면 오카야마현에 들어갑니다. 오카야마현을 비롯해서 히로시마, 야마구치, 그리고 시마네와 토토리현은 주거크 지방이라고 불리는데요. 한자를 보면 중국이라는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옛날 율령국가 시절 일본의 중심지였던 교토, 오사카 일대를 기나이, 그보다 좀 먼 곳을 주거크, 기나이에서 많이 먼 곳을 엔고크라고 부른 곳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주거크 지방은 다시 상이어 지역과 상인 지역으로 나뉩니다. 상이어 지방은 주거크 산지의 남쪽, 즉 볕이 드는 쪽으로 지금의 오카야마, 히로시마와 야마구치가 있는 곳입니다. 반대로 상인 지방은 주거크 산지의 북쪽, 즉 산 그림자가 지는 쪽으로 지금의 시마네와 토토리를 말합니다. 지금 타고 있는 JR 4호선 역시 이 지역명에서 유래했습니다. 반대로 상인 지역에서는 JR 상인선이 지역의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히메지역을 떠나 약 1시간 반 만에 오카야마시에 도착했습니다. 오카야마역은 상이어 지역의 터미널역이자 혼슈와 시코쿠를 잇는 유근의 허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긴 환승 안내 방송을 들을 수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많은 곳을 이어주는 역이기 때문에 열차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놀이터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다음 열차까지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오카야마역을 구경할까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맞은편 플랫폼에는 산인 지역의 토토리현의 이즈모시까지를 이어주는 특급 야쿠모가 출발 대기 중이었습니다. 원래 이 노선은 최후의 국철시대 특급 열차인 381계가 운행되던 구간이었지만 2024년을 끝으로 전량 현행 273계 열차로 대차되었습니다. 자리를 옮겨 3번 플랫폼 115개 전동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외관에서부터 보이는 것처럼 오래된 차량입니다. 115계는 1963년 처음 생산되어 1983년을 끝으로 단종되었습니다. 즉 지금 눈앞에 보이는 차량은 최소 43년 이상 된 차량이라는 거죠. 115계는 이 전날 히메지에서 봤던 103계와 더불어 일본 국유철도 시절의 보통 열차를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103계가 극소수 남은 것과는 반대로 115계는 이곳 출고크 지역에서는 정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현역으로 뛰고 있는 103계나 115계도 그렇고 국철 시절의 특급 열차를 2024년까지 사용하는 등 JR 서일본은 철도 차량을 아주 오래 사용하는데요. 이는 JR 서일본의 수익 구조와 관계가 있습니다. 일본 국유철도는 1986년 분할 민영화되며 6개의 회사로 찢어지게 됩니다. 이때 절묘하게 JR 동일본, 도카이, 서일본이 3대 도시 권역을 나눠 먹게 됩니다. JR 동일본은 수도권을, JR 도카이는 나고야 도시권을, JR 서일본은 K한신이라고 부르는 교토, 오사카, 고베로 이어지는 도시권을 관할하는데요. JR 각사는 저마다의 알짜 노선과 신칸센에서 나온 수익으로 지방의 로컬 노선의 적자를 지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근데 JR 서일본의 경우 알짜 노선에 비해 지탱해야 하는 로컬선의 비중이 너무 컸던 것이 문제가 됩니다. 대도시권에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로컬선의 적자가 너무 큰 것이죠. 게다가 같은 구간을 달리는 사철 회사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도시권의 수익도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런 구조상의 문제로 JR 서일본은 강제적으로 원가 절감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원가 절감의 일환으로 오래된 차량을 막여줘서 쓰는 이른바 노후화된 전철의 체질 개선 공사를 실행하는데요. 체질 개선 공사를 받은 차량은 40년, 50년 혹은 60년까지도 현역으로 활약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 덕에 이렇게 오래된 차량도 현역으로 볼 수 있는 점은 감사할 따름입니다. 건너편 선로에 오렌지로 도색된 차량은 예전에 니가타 영상에서 올렸던 슈크라와 같은 차량인 키아 40계 동차입니다. JR 동일본 구간에서는 관광열차를 제외하면 볼 수 없지만 여기서는 아직 현역이네요. 늘 생각하지만 디젤 동차 특유의 엔진음이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차량 말고도 오카야마역에는 재미있는 열차가 많습니다. 특히 시코쿠 방면으로 가는 열차가 많은데요. 지금 보이는 이 날렵한 열차는 JR 시코쿠의 특급 시오카제 8,000개 전동차입니다. 일본에서는 귤 산지로 유명한 에히메현의 마츠야마까지 운행하는 열차로 JR 시코쿠 구간에서는 최초의 특급 전동차라고 하네요. 얼굴이 큰 이 열차는 우동으로 유명한 카가와현의 타카마츠까지 운행하는 쾌속 마린라이너입니다. 쾌속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승차할 때 별도의 특급권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이는 선두 차량은 지정석제로 운영되어 지정석 요금이 추가됩니다. 후미 차량은 이렇게 일반 전철 같은 모습이네요. 지금 들어오는 열차는 JR 시코쿠의 특급 남프 2700개 동차입니다. 시코쿠 남단의 고치현까지 운행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 열차는 전기가 아니라 디젤로 가는 기동차라는 점입니다. 전기를 쓰지 않는 이유는 이 열차의 목적지가 관련이 있습니다. 목적지인 고치현에서는 현내 JR선의 전철화 비율이 0%, 즉 철로는 있지만 그 위에 전선이 지나가는 구간이 단 1cm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목적지에 전기가 없으니 출발 전부터 디젤을 쓰면서 가는 수밖에요. 실컷 열차 구경도 했으니까 이제 히로시마 방향으로 이동할 거예요. 먼저 오카야마역에서 후쿠야마행 열차를 타고 후쿠야마역에서 하차, 이어서 미하라행 열차를 탔습니다. 오카야마와 히로시마의 남부 해안은 일본 5대 공업지대 중 하나인 세토우치 공업지대가 펼쳐집니다. 주로 중공업과 조선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패망한 일본의 경제를 다시금 부흥하게 한 초기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공업지대와 가까운 오사카가 1970년대까지는 경제 규모 면에서 도쿄에 앞섰다고 하니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 세토네해는 혼슈, 규슈 그리고 시코쿠로 둘러싸인 내해 지형으로 수심이 깊지만 파도가 거칠지 않습니다. 특히 오카야마, 히로시마 일대의 연안에는 수많은 섬들이 산재해 있어 일찍부터 수운과 공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공업과 운송 외에도 최근에는 이 지역의 관광과 레저 수요도 늘었는데요. 특히 세토네의 각 섬을 육로로 이어준 시마나미 가이도에서 사이클링을 즐기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11시 48분 이토사키역에 도착합니다. 이토사키역에는 차량 기지가 있어서 선로가 이렇게나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제 오노우라행 열차를 타고 히로시마까지 가줄 겁니다. 이토사키역 앞에는 2017년에 폐쇄된 시멘트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렇게 거대한 폐허가 있으니까 뭔가 좀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한참을 졸면서 가다가 보니까 멋진 다리가 있었습니다. 히로시마 공항대교라고 하는데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다리라 찾아보니까 일본 내에서 가장 큰 아치교라고 합니다. 히로시마 공항도로의 일부인데 이 다리를 짓는 데만 전체 공사비의 약 50%인 300억 엔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치 부분의 폭은 380m로 전 세계에서도 15위의 규모입니다. 열차는 약 1시간 30분 정도를 달려서 히로시마에 도착합니다. 히로시마를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 구단 히로시마 토요카프의 홈구장도 보이네요. 열차는 곧 히로시마역에 도착했지만 일단 히로시마는 나중에 구경하는 걸로 하고 조금 더 열차를 타고 나아갑니다. 40분 정도를 더 달려서 오늘의 진짜 목적지 미야지마구 지역에 도착합니다. 미야지마는 이츠쿠시마라고도 불리는데 섬이라서 페리를 타고 들어가야 합니다. 미야지마까지를 이어주는 연락선의 운영회사는 크게 두 곳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JR 서일본에서 운영하는 페리는 청춘 18티켓이 있으면 히로시마 현의 미야지마 방문세 100엔만 내고 페리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굳이 히로시마를 뒤로 하고 이 섬으로 가는 데에는 아마 여러분도 본 적이 있는 일본을 대표하는 명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 전국에는 약 9만여 개의 신사가 있는데요. 그 신사마다 최소 하나씩 신사의 정문 역할을 하는 토리이가 서 있습니다. 그 토리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미야지마 이츠쿠시마 신사의 토리이를 꼽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센다이의 마츠시마, 교도의 아마노 하시다테와 더불어 미야지마는 예로부터 일본 삼경으로 불린 역사적 명소입니다. 신사가 위치한 미야지마는 예로부터 신성한 땅으로 숭배받았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6세기경에는 이미 이곳에 신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1243년 이후로 끊임없이 유지 보수를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일본의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상징이자 일본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오도리는 밀물대는 밑이 잠겨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이 빠지면 갯벌 같은 지반 위에 세워진 것이 보입니다. 1168년에 처음 세워져 지금 서 있는 것은 9번째라고 하는데요. 9번째라고는 해도 151년 전인 1875년의 것입니다. 역대 토리 가운데 가장 오래 버틴 것은 1561년에 세워져 1716년 쓰러져 버린 6대 토리이로 155년간 서 있었는데요. 앞으로 4년만 지나면 지금의 토리이가 그 기록을 갱신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일본 신사에는 신이 타고 다닌다고 믿어지는 신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츠쿠시마 신사에도 옛날엔 있었지만 지금은 모형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뭔가 표정이 음흉해 보여서 귀엽네요. 여기에도 나라처럼 사슴이 도처에 돌아다닙니다. 다만 나라의 사슴처럼 사람을 엄청 따르지는 않고 또 수도 나라만큼 많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나라와의 차이는 여기에서는 사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히로시마 현 차원에서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문 시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1시간 정도를 섬 곳곳을 슬렁슬렁 돌아다니다가 이 지역 수제 맥주 한 잔 마시고 굴 카레빵이랑 굴튀김 먹고 돌아가는 페리에 탑승했습니다. 지난번 마츠시마도 그렇고 일본 삼경이라 불리는 곳은 빠지지 않고 굴이 명물이네요. 히로시마로 돌아오는 길 신하쿠시마역에서 하차했습니다. 청춘 18 티켓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서는 아스트램 라인이라고 부르는 트램선을 타고 히로시마 현청 앞까지 갈 겁니다. 여기 뭔가 지하철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분위기네요. 아스트램 라인은 고무타이어로 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로에 궤도가 없습니다. 히로시마 현청 앞입니다. 전국 인구수 12위 도시답게 번화한 모습이네요. 히로시마의 특징으로 또 이 노면 전차를 빼놓을 수가 없죠. 히로시마의 주요 거점을 이어주는 히로시마 시민의 발입니다. 히로시마는 모두 알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 최초의 원폭 투하지입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은 원폭돔이라고 부르는 건물로 원폭을 맞고도 무너지지 않아 그때의 일을 상징하는 건조물이 됐습니다. 원래 이 건물은 히로시마 상업장려관으로 일종의 컨벤션 센터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건물은 폭발 중심지에서 가까워서 원폭의 충격파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맞은 탓에 건물의 골조만이라도 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충격파와 고온으로 인해 건물 내에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꼭대기에 돔 골조가 약간 뾰족뾰족한 모양처럼 보일 수 있는데 모두 새들입니다. 히로시마 원폭 투하 당시 수많은 조선인도 희생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3만에서 4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히로시마에 방문할 일이 있으면 잠깐이라도 들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묵년도 했으니까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히로시마역 인근에 호텔을 잡아놨는데요. 히로시마역까지는 노면 전차를 타고 갔습니다. 히로시마 하면 역시 오코노미야키를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코노미야키는 오사카식 오코노미야키로 풍부한 양배추와 두툼한 밀가루 반죽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히로시마식 오코노미야키는 계란 반죽과 안에 들어가는 야키소바가 특징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히로시마식 오코노미야키를 훨씬 좋아합니다. 도쿄에도 히로시마식 야키소바 가게가 많으니까 혹시 기회가 되면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이 다음 날은 여행의 마지막 날, 히로시마역에서 후쿠오카까지 라스트 스포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5일 히로시마 역 앞의 풍경입니다. 연말연시 연휴가 끝나서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모습입니다. 먼저 히로시마에서 이와쿠니까지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눈앞에는 히로시마만이 펼쳐져 있는데요. 바다에 떠 있는 것들은 모두 굴양시장입니다. 미야지마의 명물이 굴인 것도 납득이 갑니다. 왼쪽으로 힐끗 보인 섬이 이 전날 갔었던 미야지마입니다. 멀리 보이는 공장지대는 이와쿠니 콤비나트입니다. 어업, 공업, 그리고 관광업이 한눈에 들어오는 바다라니 신기하네요. 콤비나트는 가까이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미쓰비시 화학의 석유화학 공장입니다. 오직 용도와 기능만을 위해서 지어진 거대한 철골 구조물인데 멋있어 보이는 건 왜일까요? 참고로 이 이와쿠니시 일대의 석유화학 단지는 일본 최초의 석유화학 단지이자 공장이 세워진 곳이라고 합니다. 영상을 올리는 2026년 4월 시점에서는 저게 다 돌아가고 있을지 걱정이네요. 오전 8시 45분
정시대로 이와쿠니역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1분 뒤에 출발하는 건너편의 시모노세키행 열차에 탑승합니다. 히로시마 광역권을 벗어나자마자 구형 115개 전철이 굴러다니네요. 참고로 이 구간, 즉 이와쿠니 시모노세키 구간에 지난 3월 45년 만에 신차가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구형 전철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층 더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차창 밖의 바다를 보면서 시모노세키까지 약 3시간 30분의 여정입니다. 이 전날부터 계속 바다를 보면서 나아갔지만 날씨가 안 좋아서 좀 아쉬웠는데요. 이날 오전 9시부터는 약간 구름이 걷히고 조금이나마 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바다까지는 아니어도 조금이나마 예쁜 풍경을 볼 수 있을까요? 토쿠야마역에는 115개 한편선과 키아 40개가 서 있었는데요. 두 차량 뒤편으로 보이는 곳가는 신칸센역과 선로입니다. 신칸센도 서는 역이지만 보통 열차는 40년 이상 된 차량을 쓰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JR 서일본 구간에서는 신칸센마저도 오래된 차량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열차 여행할 때 이런 커브가 참 좋습니다. 다른 교통수단에서 잘 볼 수 없는 풍경이라 그런지 이런 그림만 나오면 왠지 설레는 마음이 됩니다. 한동안 바다를 보면서 달리다 이제는 강과 밭이 보이는 고즈넉한 전원 풍경이네요. 후시노강을 건너면 신야마구치역에 도착합니다. 신야마구치역에서는 승무원 교대 등으로 20분 정도 정차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차 시간 중에 차 안에 있으면 답답하기도 하고 배도 고파서 카레빵을 사왔습니다. 뭔가 야마구치현 명물 같은 느낌으로 팔고 있었는데 꽤 맛있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카레류가 제대로 카레빵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와쿠니역을 떠나 3시간 30분, 신야마구치를 떠나 약 1시간 정도 더 승차하면 JR 서일본의 마지막 역이자 혼슈의 마지막 역, 시모노세키역에 도착합니다. 여기에서 한 정거장 더 나아가면 큐슈로 들어가게 됩니다. 역에 내리니까 바로 건너편 플랫폼에 JR 큐슈 소속 415개 전동차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 다음 역인 모지역이 상여 본선의 종점역인데요. JR 큐슈는 상여 본선에서 딱 시모노세키와 모지 사이의 한 정거장만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차도 금방 있으니까 이왕 온 김에 시모노세키 역내를 둘러볼까 합니다. 1일차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JR 각사의 관할 구역을 넘어갈 경우 교통카드로 승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모노세키 역도 JR 서일본과 JR 큐슈 두 회사가 공동으로 관할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찰구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로 하차할 때는 큐슈 방면에서 올라온 사람은 빨간 선을 따라서, 서일본 구간에서 내려온 사람은 파란 선을 따라서 개찰구를 통과해야 합니다. 다음 열차까지는 약 15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시모노세키항 국제터미널만 보고 왔습니다. 마침 시모노세키와 우리나라 부산을 잇는 부관에리의 성이호가 정박 중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니까 다음 열차 시간이 돼서 불이 나게 뛰어갔습니다. 원래는 시모노세키의 명물인 보고도 먹고 싶었지만 연시라 그런지 영업 중인 가게가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이제 이 다음 역부터는 큐슈입니다. 눈앞에는 JR 서일본의 시모노세키 차량기지가 있는데요. 거의 철도 박물관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오래된 열차뿐입니다. 특히 영상을 공개한 4월 기준으로는 은퇴한 115개 G편성, 일명 식빵열차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간 객석 차량에 강제로 운전대를 단 마개조 차량인데요. 아쉽게도 운행하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열차는 혼슈와 큐슈를 잇는 칸몬 터널로 들어갑니다. 칸몬 터널은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와 후쿠오카현 모지 사이에 칸몬 해협을 잇는 터널로 1936년 착공되어 1942년 완공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철도용 해저 터널이라고 이야기하는 곳도 있지만 실제로는 뉴욕 지하철이나 통영 해저 터널의 준공 연도가 더 빠릅니다. 아무튼 칸몬 터널이 지어진 덕에 큐슈와 혼슈 사이에 원활한 물자 및 여객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칸몬 해협에는 2개의 철도용 터널, 1개의 차량용 터널, 그리고 교량 하나가 있습니다. 칸몬 터널을 빠져나오면 큐슈 후쿠오카현의 모지역입니다.
이로써 이번 여행으로 JR 홋카이도와 시코쿠를 제외한 모든 구간을 타본 셈이 됐네요. 모지역에서는 카고시마 본선 구간 쾌속을 탑니다. 이곳에서 운행하는 열차는 조금 특이한 맛이 있는데요. 앞에 4량은 811개, 뒤에 3량은 813개를 연결해서 운행합니다. 눈으로 딱 봐도 다른 열차가 이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열차를 연결해서 편성할 때는 주로 같은 종류의 차량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다른 차량을 연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죠. 811, 813개를 연결한 특이한 열차를 타고 1시간 20분, 집 떠나서 약 56시간, 1174.9km, 241개의 역을 이동해서 드디어 목적지인 후쿠오카시 하카타역에 도착했습니다. 오사카를 지난 이후 들른 도시 가운데는 가장 번화한 인상이었습니다. 후쿠오카는 인구 구조 면에서 꽤 재미있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는 인구가 증가하지만 20대 중반 이후부터 30대까지는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나 대학 등 학업으로 큐슈 각지에서 학생들이 몰려와서 대학교를 졸업하고는 더욱 대도시로 취업하러 나간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 젊은 도시 후쿠오카에서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7시에 비행기가 뜨기 때문에 핵심만 짚고 공항에 가야 하죠. 그래서 가장 먹어보고 싶었던 하카타 라멘을 먹으러 왔습니다. 원래는 나가하마야라는 하카타 라멘의 원조집에 가려고 했지만 시간 관계상 역 앞에 있는 하카타 이코시아라는 가게에 왔습니다. 진한 돈코츠 육수와 얇은 면, 하카타 라멘의 정석 같은 맛입니다. 하카타 라멘의 특징은 뭐니뭐니 해도 이 카에다마입니다. 아까 말했던 하카타 라멘의 원조집 나가하마야가 이 카에다마라는 시스템을 일본 최초로 개발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원래는 시장통에서 장사를 했기에 손님에게 빠르게 제공하면서도 면이 불지 않게 하기 위해 고안해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밥 먹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하카타역의 상업시설을 조금 돌아다녔습니다. 포켓몬스터 3세대 호연지방의 모티브답게 라티아스와 라티오스의 조형물이 있는 포켓몬센터와 닌텐도 스토어 후쿠오카를 간단히 둘러봤습니다. 이제 도쿄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다음 날은 바로 출근해야 하니 너무 무리해서 돌아다니다 비행기라도 놓치면 곤란합니다. 후쿠오카 공항선을 타고 후쿠오카 국제공항으로 갔습니다. 후쿠오카의 공항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역시 시가지에서 아주 가깝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항에 비해서 비행 금지 시간이 길게 설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역시 한국에서 인기 있는 여행지답게 한국발 LCC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갈까 하다가 비행기 타기 1시간 전 아쉬우니까 명물 하나만 더 먹었습니다. 후쿠오카 하면 역시 모츠나베. 공항 보안 검색대 안에 있어서 조금 비싼 감이 없잖아 있긴 했지만 맛은 좋았습니다. 곱창과 여러가지 야채, 육수가 어우러져 내장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에 후쿠오카에 좀 여유롭게 오게 되면 제대로 된 가게에서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모츠나베와 하이볼 한 잔과 함께 길고 긴 이번 여행이 마무리됐습니다. 철도에 흥미를 가지게 된 게 작년 7월 무렵이니까 이제 갓 반년을 넘긴 새로운 취미인데요. 처음에는 스스로도 이게 재밌는 게 맞나 싶었지만 막상 이것저것 해보니까 정말 즐겁습니다. 일단 이동 자체가 즐거워져서 여행에도 일상에도 즐길 거리가 하나 늘어난 기분입니다. 이번 여행에서도 예전 같았으면 눈길도 안 줬을 곳을 유심히 보고 다니는 스스로에 조금 놀랐습니다. 취미나 관심사가 이렇게 관점을 바꿔놓기도 하는구나 말이죠. 아무튼 너무너무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또 철도를 이용한 여행 영상이 될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